자, 되지요? 3, 4, 5, 6번. 쉽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자, 기초의 자본이고, 그 다음에 기마의 자본, 그 다음에 총수익, 그 다음에 총비용, 그 다음에 순손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면 220. 자, 여기 이제 기말 자본 안 나왔고, 자, 총수익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70에 마이너스 30.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아까 3단계로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자, 3단계를 그리면 APK, APK 비용과 수익.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220이에요. 기말 자본은 모르겠다. 자, 총수익도 모르겠고 총비용은 70인데 30만 원의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수익보다 30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은 얼마겠어요? 40. 그래서 이제 30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220 갖고 있는데 30만 원 손해봤다면 자본은? 기말의 자본은? 줄어요? 늘어요? 줄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190. 기말 자본은 190이고 그 다음에 총수익은 40만 원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4번. 자, 150에 190. 자, 150에 190. 그 다음에 120.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 문제는 여기서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50이 190이 됐다. 얼마 벌었어요? 4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40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이 커요? 비용이 커요? 수익이 40 크다.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 80 이렇게 되겠죠? 산수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모르고 그 다음에 230, 그 다음에 얘를 모르고 그 다음에 90, 40.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이 커요? 비용이 커요? 수익이 40 큽니다. 그러면 얘는 13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말이 커요? 기초가 커요? 기말이 기초보다 40 많다. 따라서 기초의 자본은 19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6번. 350에 240. 350에 240. 그 다음에 얘가 70.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얼마냐 이 소리에. 그럼 먼저 기초의 자본이 350인데 기말 자본이 240으로 까먹었어요. 그죠? 얼마 까먹었다? 110을 까먹었으니까 자, 여기서 110만 원의 손실. 그냥 마이너스라고 해도 되고 세모 표시를 하면 우리 회계에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0만 원 손해가 나왔다면 수익보다 비용이 얼마 더 커요? 110만 원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다? 18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단계보다 쉬운 문제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 3번, 4번은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 스타일 잘 보세요. 딱 3번하고 4번을 본 순간에 이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정도는 뭐 체인핏으로서 안 나오고 자, 무조건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3단계를. 자, 3단계를 이용해서 여기가 초, 여기가 말, 여기가 IS. 그 다음에 APK,
APK 비용수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온 대로 봅니다. 자, 수익 총액이 90 쓰면 돼요. 자, 비용 총액은 46. 자, 기초의 자본이 55만 원일 때 기말의 부채가 70이래요. 그렇다면 기말 자산 얘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접근 방법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자, 할 수 있는 게 몇 번이 될까요? 우선 자,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3번이라고 한다면 3번을 먼저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 뺍니다. 그러면 44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다라는 거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해결이 돼요? 순이익이 44만 원이 나왔고 기초의 자본이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기말의 자본이 나옵니다. 이게 55만 원인데 44만 원 벌었어요. 그럼 기말 자본은 99만 원. 55가 99가 되면 44만 원 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봅니다.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 더하기 얘죠. 그러면 더하면 169만 원이 요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문제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번에는 기초의 부채를 계산하라. 똑같은 문제예요. 자, 제가 칠판에 그릴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답이 나오셨습니까? 자, 이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기말의 자산은 144만 원이다.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60이고 기초의 자산은 170이고 총 수익은 120인데 총 비용이 140이라면 자, 기초의 부채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IS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순손실이 2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자산과 부채가 나왔으니까 기말의 자본이 나올 겁니다. 기말 자본은 얼마? 84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말 자본이 84만 원인데 우리 회사는 손실이 20만 원 생겼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기초 자본이 나오죠? 자, 기초 자본 얼마? 64만 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얼마에서 84만 원 됐는데 20만 원 손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봤다면 기초 자본이 크다, 기말 자본이 크다. 기초 자본이 더 20만 원 컸죠? 그러니까 104만 원이었죠. 104만 원 갖고 영업을 했는데 84만 원 됐으니까 20만 원 손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 64만 원 그러신 분은 64가 84가 되면 20만 원 순이익이 나와야지 어떻게 손실이 나와요. 그래서 더 컸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놈에서 얘를 뺀 게 얘 아닙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얘니까 66만 원이 기초의 부채였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3단계 접근법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는 4단계 접근법인데 이 4단계 접근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이런 경우에요. 잘 보세요. 처음에 104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84만 원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얼마 손해 봤어요? 20만 원 손해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응? 104만 원이 84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20만 원 손해봤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120인데 비용이 100이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익이 20 아닙니까? 그러면 104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20만 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뭐냐면요. 처음에 자본주가 104만 원을 투자했다가 자기가 40만 원을 빼간 겁니다. 빼가는 거를 우리가 인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104만 원을 투자한 자본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40만 원을 빼가버렸어요. 그럼 결국 얼마 출자한 거예요? 64만 원 출자한 거죠? 64만 원이 84만 원 됐으니까 20만 원 이익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추가 출자가 있든지,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04만 원을 처음에 냈는데요. 이 사장이 10만 원을 더 추가로 출자했어요. 그럼 얼마 갖고 한 겁니까? 114만 원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됐어요? 84만 원이 돼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얼마의 손실이 나옵니까? 30만 원 손해가 생긴 거라고. 30만 원 손해. 그럴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언제나 추가 출자라는 말이 나오거나 인출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유상증자라는 말이 나오거나 유상감자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면 그럴 때는 무조건 4단계로 접근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추가 출자, 유상증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추가 출자는 아시겠죠? 처음에 사장이 투자했다가 추가로 더 낸 돈을 추가 출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 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본을 조달한다라고 그래요. 그럴 때 처음에 주식을 발행한 것보다 증자를 할 수 있어요.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라. 그러면 증자한 만큼 자본이 늘어나는데 증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있고 무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유상증자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라는 것은 자리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벌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따로 쌓아둡니다. 쌓아둔 것을 주식의 형태로 돌려주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자본회계를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는 지금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은데, 다만 무상증자라는 말이 나오거나 무상감자가 나오거나 또는 주식을 배당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때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시. 만약에 현금을 배당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회사가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은 주주 줄 거예요. 그럼 주주한테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면 회사가 번 돈을 주주한테 환원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된 거죠. 자본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주식으로 배당해 주면 회사에 그대로 그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자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 형태, 요 말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형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 되면 아주 간단한 얘기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여러분들은 무자 들어가면 무시하세요. 무자 들어가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 술주자가 들어가면 무시해야 돼요. 술은 멀리 해야 돼. 그러니까 무자 들어가면 무시해라. 술주자 들어가면 무시해라.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 자, 이런 얘기예요. 4단계라고 하면 요거를 4개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4개를 그려서 언제나 요게 초에 BS예요. 그 다음에 요게 말에 BS고 요게 IS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단계 우리 아까 초, 말, IS였었죠.
그런데 초하고 말의 사이에다가 K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K가 뭐냐? 자본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보세요. APK. 자, 기말의 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비용수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처음에 기초자본이 100원, 기초의 부채가 40원, 그러면 얘가 60원입니다. 이게 아셨죠? 그런데요, 자, 얘가 60원을 갖고 투자했는데, 처음에 60원을 출자했는데, 얘가 추가로 출자했어요. 추가로 출자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본이 늘어나는 거는 추가 출자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0원을 처음에 냈다가 추가로 20원을 더 냈다면 얘는 얼마 갖고 한 겁니까? 80원 갖고 한 겁니다. 그랬다가 빼갈 수 있잖아요. 빼가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는 인출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으로 감자 또는 현금으로 배당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원을 인출해 갔다 이렇게 나오자고. 그럼 보세요. 얘 얼마 갖고 한 겁니까? 원래 처음에는 애초에는 60원을 갖고 했는데 20원 더 냈죠. 그럼 얼마? 80원. 10원 빼갔죠. 그럼 얼마? 70원 갖고 한 거다. 그래서 얘가 고쳐진 자본이 되는 거죠. 이랬던 회사가 자산이 기말의 자산이 15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가 5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 돼요? 자,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게 기말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는 60원이 100원 됐네. 이래서 40원 이익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아니라 요 중간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얘는 바뀌어졌어요. 이게 얘가 일로 와서 얘로 바뀌어졌으니까 70원이 100원 된 거다. 이 소리지. 그럴 때 수익이 80이라면 비용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돼요. 비용은 얼마? 네, 비용은 5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은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익과 요 이익이 같아져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가 출자, 그러니까 딴 거 볼 거 없어요. 추가 출자, 유상증자 있으면 4단계. 예? 그 다음에 인출, 그 다음에 유상감자, 현금 배당, 그거 있으면, 그런 말이 붙으면 무조건 4단계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5번을 보시면 111페이지에 주식회사 에듀사의 기초부채는 24만원, 기말부채는 12만 6천원,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원이고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원이 적다. 단기 중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만 1천원 증가했다면 단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지금 무슨 말이 붙었어요? 추가 출자란 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요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4단계로 그려야 돼요. 지금 우리 4번이나 조금 아까 했던 4번이나 3번에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3단계. 자, 지금 5번에서는 추가 출자란 말 나왔으니까 그때는 4단계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4단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자, 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4단계 그리세요. 4단계를 그린 다음에 자, 여기가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 P, K 그 다음에 비용수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상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임의대로 제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은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어디다 기록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자, 5번 주식회사 에듀사의 기초부채는 24만 원이다. 어디다? 네, 여기다가 24만 원 씁니다. 자, 기말의 부채는 12만 6천 원이다. 잘 보세요. 이거는 K의 조정이잖아. 그냥 여기 말이고
여기 초잖아요. 그럼 몇 번? 9번. 9번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2만 6천 원.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 원이다. 몇 번? 기말.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 원. 자, 갑자기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자산을 써라. 자, 여기다 부채를 쓰면 여기에 자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산이 100원인데 부채가 40원이면 자본은 6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순자산이라 또는 순재산이라니까 순자가 붙으면 자본이에요.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100원인데 그 중에서 남한테 갚을 게 40원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빼면 순자산은 60원밖에 안 되잖아. 그 순자산이 자본이라고요. 아시겠지 이제? 순자산, 순재산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 원이다. 몇 번? 네, 10번. 요게 31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 원이 적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게 하나 나오죠. 몇 번에 해결돼?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얘입니다. 자, 이거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요거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야? 44만 1,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기초자산의 합계는 얘 아니에요. 얘보다 기말자산보다 어때요? 49,000원이 적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49,000원이 적으니까. 39만 2,000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게 나오면서 얘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15만 2,000원이 기초의 자본이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단기 중에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만 1,000원 증가했대. 추가 출자에서 자본이 늘어났대요. 그럼 보세요. 요 15만 2,000원이 기초의 자본인데 추가로 얼마 더 출자했어요? 11만 1,000원을 더 출자한 겁니다. 그럼 얘는 15만 2,000원 갖고 영업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26만 3,000원 가지고 한 거죠. 빼간 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회사는 26만 3,000원 갖고 영업을 했는데 얼마가 돼버린 겁니까? 31만 5,0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얼마 벌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315에서 263 뺍니다. 그러면 5만 2천 원인가? 예. 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5만 2천 원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다. 이 소리죠. 이거 더 이상 어려운 건 안 나와요. 그냥 일단 5단계라는 거는 자본회계를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기초회계에서는 5단계는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어느 정도 회계를 완벽하게 됐을 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4단계 이상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4단계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포인트가 요거죠. 자본에 처음에 출자한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있으면 이 자본은 이제 죽어버리고 새로운 기초자본이 일로 나온다. 그래서 순손익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얘하고 맞춰지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말이 그렇죠. 자, 넓은 뭐합니까? 그래서 우선 일단 자 112페이지에 6번하고요. 7번하고 그 다음에 8번하고 그 다음에 9번하고 자, 네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틀려보시고 고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자, 시간을 하나 둘 셋 넷 5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렵죠? 예, 처음이니까 어려워요. 알고 나면은 디립다 쉽습니다. 자, 112페이지에 문제 6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부채를 계산해라. 몇 단계? 4단계. 어떻게 눈치챘어요? 유상증자가 껴 있었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끼면 4단계다. 자, 4단계를 그려봅니다. 자, 요게 A, P, K. 그 다음에 여기가 K죠. 플러스 마이너스 K1. 그 다음에 요게 말입니다. 기말에 A, P, K. 그 다음에 IS입니다. 비용과 수익.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번호 써볼까요? 한 번 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자,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제 한 번씩 봐요. 기말 자산이 600만 원이다. 몇 번? 자, 8번이 600. 자, 기말의 부채는요? 9번 320. 기초의 자산 1번 280. 자, 단기 중 유상증자 7번이죠. 7번이 유상증자. 자,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은 12번. 12번에는 1200. 자, 그 다음에 비용 총액은 11번 1120. 자, 이제는 이제 답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뭘 구하자? 2번 구하자. 이 소리잖아요. 문제가 기초의 부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몇 번이겠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건 1단계예요. 자, 요거 1단계 해결하지 못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그러면 몇 단계에서 먼저 답이 나와야 돼요? 4단계. 좋아요. 4단계에서 얼마? 8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다. 나오죠? 순이익 80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돼요? 아니, 뭐, 이놈에서 이놈 빼면 얘인데 뭘 고민하고 있어요? 10번이 해결이 되잖아, 10번이. 얼마? 280.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얘가 280이 나오고, 우리 회사는 80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 기초자본이 해결이 되죠? 몇 번? 자, 늘 얘기했어요. 얘가 기초자본이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있을 때는 얘라고 그랬잖아요. 5번이 고쳐진 기초자본이라고 그랬잖아. 이해하세요? 그래서 5번이 얼마다? 200 갖고 한 거라. 여기 지금 80만 원 이익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200이 280이 돼서 80만 원 이익 나온 거 아니냐, 이 소리지.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해결이 돼? 4번은 0이에요. 없는 겁니다. 없는데 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해결이 돼요? 6번이 해결이 되겠지, 이제 6번이. 6번은 얼마겠어요? 예, 200이고 40이니까 얘가 160이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160은 3번과 동일한 금액이죠, 이게. 무조건 얘가 일로 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얘는 얼마? 122의 기초의 부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만 한번 잡으면 돼요, 이제. 조금 감이 왔죠? 자, 7번. 다음의 자료를 보고 기초의 자본을 구하라. 자, 이거 몇 번이겠어요? 몇 단계? 4단계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4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4단계로 가세요. 4단계로 가야 쉬워져요, 이게. 그러면은, 자, 여기가 초예요. 여기가 K, 여기가 말, 여기가 IS. 자,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PK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번호는 이거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그럼 처음에
자, 기초자본. 얘를 구하래요, 지금. 기초자본 구하라. 근데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말 자본이 1,500이 나왔죠. 기말 자본은 몇 번입니까? 자, 다시 번호 여기다 써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지금 기말 자본이 얼마? 1,500. 기말 자본은 몇 번? 10번이잖아요, 10번. 이게 기말 자본이잖아요. 1,500. 이해했죠? 자, 기중에 증자가 600. 얘는 증자 7번. 7번이 600. 그 다음에 감자는 4번. 감자는 얼마래요? 450.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순손실이 90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서 회사가 마이너스 90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면 90만원 손해봤는데 자본이 기말이 1,500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기초자본은 얼마였다? 또 고민하십니까? 1410에서 1,500이 되면 이익이지. 90만원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초자본은 1,590. 1,590이 90만원 손해봐서 1,500이 된 거 아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1,590은 몇 번? 3번, 5번. 5번이다 이 말이에요. 5번. 얘는 아니라고. 1,590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6번이 얼마가 돼요? 1,44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1,440이 요 3번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세요. 원래가 1,440을 갖고 했어요. 600만 원을 더 집어넣고 했어요. 2,040을 갖고 했는데 450 빼갔어요. 그러면 1,590 갖고 한 거죠. 1,590 갖고 했는데 얼마가 됐어요? 1,500이 됐습니다. 1,500이 됐으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90만 원 손해본 거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 5번이 3번이 이게 없다면 3번이 기초자본이지만 얘가 있음으로써 얘가 이걸로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건 최초의 자본이고 추후 고쳐진 기초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요 4단계가 제일 어려운데 요즘의 시험 문제는요 3단계 거의 안 나옵니다. 최하 4단계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흐름만 한번 잘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요 흐름을 아직 못 잡아서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뭐 조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8번은요. 8번은 이건 그냥 3단계입니다. 거기 앞만 봐도 유상증자, 감자 이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금액만 조금 복잡하게 나온 거죠. 자, 초, 말, IS, APK, 비용수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자 1, 2, 3, 4, 5, 6, 7, 8, 9로 끝나게 됩니다. 자, 나온 대로 대한상점의 기말 장부를 조사했더니 자산합계는 836989다. 이거 몇 번? 4번. 836980. 자, 그 다음에 부채는 498130. 얘는? 예, 498130. 자, 그 다음에 기중의 수익은 2938760. 2938760. 그 다음에 비용은요? 7번. 3026520. 자,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629620. 1번. 629620일 때 부채, 기초부채 2번은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럼 이거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하니까 손해봤네요. 마이너스 나왔죠. 그러면 자, 얘를 알고 얘를 알면은 3번이 나오겠죠. 자, 6번이 커요? 3번이 커요? 다시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손실이 나왔잖아요. 손실이 나왔다는 거는 3번이 크다라는 거죠. 차이 나는 만큼.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얘 나오겠죠. 그래서 3단계는 이제 문제의 거리가 아니다 이거죠. 3단계는. 다만 저건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자, 9번입니다. 다음의 가로 안에 알맞는 금액을 자 집어넣어라. 단 3차 연도에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요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우선 이제 거기 보시면 기초에 자산하고 부채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추가 출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인출. 여기다 할게요. 자, 추가 출자와 인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중의 총 비용. 기중의 총 비용과 그 다음에 총 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연도에 20에 8만원. 자, 20만원에 8만원이고, 그 다음에 24,000원에, 자, 총 비용은 6만원이다. 자, 총 수익은 모르겠다.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보시면, 다시 한번 봐요. 요걸 몇 단계로 그려야 된다? 4단계입니다. 자, 4단계예요. 요거의 초, K, 말, IS. 자,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 P, K, 비용 수익. 자,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기초의 자산 20. 몇 번? 1번. 자, 기초의 부채 8만원. 예? 2번 8만원. 그럼 뭐가 해결돼요? 3번이 해결됩니다. 얼마예요? 12만원. 자, 그럼 이 12만원을 내립니다. 내리고 추가로 출자한 건 없죠. 그 다음에 인출에 간 게 얼마예요? 24,000원. 그럼 얘 얼마 갖고 한 거예요? 에? 96,000원 갖고 한 거지. 12만원 출자했다가 24,000원 빼갔으니까 96,000원 갖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얼마래요? 6만원인데 총 수익은 얼마래요? 몰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기말 자산하고 기말 부채를 찾으면 되죠. 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응? 기말 자산 얼마 있어요? 기말 자산.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러면 2003년이 지나면 2004년 옵니다. 1차 연도가 지나면 2차 연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연도가 나와 있죠. 2차 연도의 기초가 29만원에 15만원이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연도의 기초는 1차 연도의 기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9만원, 여기다가 15만원 이렇게 넣으면 얘가
14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자, 얼마 벌었어요, 이제? 96,000원이 14만 원이 됐으니까 44,000원을 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44,000원인데 비용이 6만 원이래요. 그럼 수익은 얼마겠어요? 또 고민하십니까? 44,000원 벌었대. 근데 비용이 6만 원 들어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수익은 10만 4천 원이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추가 출자가 13. 이번에는 인출을 물읍니다. 그 다음에 11만 원에 17만 원. 자, 11만 원에 17만 원. 자,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X2년도에 가서, 자, 추가 출자 인출이 있으니까, X2년도도 4단계. 자,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 P, K, 비용수익. 자, 또 집어넣읍시다. 1, 2, 3, 4, 5, 6, 7, 8, 9, 10, 자, 11, 12,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연도의 기초자산은 몇 번? 2차 연도 기초 몇 번? 1번에 29만 원. 자, 기초부채는? 2번에 15만 원. 그러면 3번은 얼마 돼요? 14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14만 원을 아래로 내립니다. 자, 추가 출자 13만 원은 7번. 자, 인출 아니죠.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자, 총 비용은 얼마래요? 11만 원에 총 수익은 17만 원이니까 우리 회사는 얼마 벌었다? 6만 원을 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차 연도의 기말은 어디 있어요? 3차 연도에 있습니다. 38에 10. 38에 10. 여기 나왔으니까, 자, 2차 연도 기말은 여기 얼마? 38에 10만 원. 그럼 얘가 얼마 돼요? 2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지금? 6만 원이 나왔으니까 기초자본은 얼마? 기초자본이 20? 보세요. 6만 원 벌었어. 28만 원이 됐고 22만 원이 기초자본이죠. 자, 그러면 기초자본 22만 원은 몇 번이에요? 얘가 22만 원이다 이 소리잖아요. 아시겠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값은 요거 두 개 더한 값하고 같아야 되네. 그러면 요게 27만 원이니까 빼간 돈은 5만 원 빼갔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처음에 14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추가로 13만 원 더 냈죠? 5만 원 빼갔죠? 그러면 22만 원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얼마 됐어요? 28만 원이 됐으니까 순이익은 얼마다? 6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감이 왔죠? 그게 바로 4단계예요. 그러면 3차 연도는 저절로 됩니다. 자, 여기가 4만 원이래요. 추가 출자 4만 원. 자, 인출은 없답니다. 제로. 자,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고, 자, 총 수익은 9만 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비용은 얼마냐?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3차 연도 당기 순이익이 만 원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 9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수익이. 비용이 얼마니? 순이익이 8만 원, 만 원 나왔대잖아. 8만 원. 그러면 끝났다 했어요. 맨 위에 문제 보면, 자, 다음에 가로 안에 알맞는 금액은 단 3차 연도의 당기 순이익은 만 원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9번과 같은 문제는 죽어도 안 나와요, 시험에. 그렇죠? 한 문제에 1분입니다. 1분 안에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1번 총 수익은 얼마냐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예요? 1차 연도의 기말이 2차 연도 기초라는 거. 네,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4단계, 요게 어려운 건데, 문제 10번은 쉽죠? 우리 문제 10번, 다음 진주상해의 1월 1일의 재무상태, 12월 말일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1년간의 경영성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요거를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2페이지에 10번, 자, 기초재무상태표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기말의 재무상태표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그거 그려오시는 게 숙제고요. 아울러 6번 하고요. 6번. 112페이지에 6번 하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5번. 우리 아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했던 9번. 그 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거기까지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몸이 아파갖고 다음 주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못 온다니까요.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날은, 안 오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이게 추석 맞이 숙제.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요거 한번 4단계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회계의 순환 과정.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하루 한 문제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